감정가가 10억이든 12억이든 15억이든 상관없이 지금에 있는 금액에 임차를 줄 때에는 손해를 좀 볼 수 있다.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낙찰을 받는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또 하나의 문제는요. 네, 안녕하세요, 축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아파트형 공장, 즉 지식산업센터죠. 저는 지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산에 대한 투자를 기억하시나요? 2020년, 2021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산의 전성기라고 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파트의 대체자라고 하여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랬던 지산이 지금 어떨까요? 오늘 제가 얘기 드릴 것은 요즘 지산의 상황이 어떠한지, 저같이 투자자로서의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해진 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대기업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로가산, 문정, 성수 이렇게 세 곳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최대 단지인 구로가산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로가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산 디지털역 근처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산이 있습니다. 구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는 쪽 이런 식으로 아파트 공장이 있습니다. 보면은 가산보다는 구로가 작습니다. 작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겠죠. 펼쳐나갈 땅이 없습니다. 근데 가산은 펼쳐나갈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이 더 크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가산이 좋냐 구로가 좋냐 했을 때에는 구로가 좀 더 인기가 좋긴 합니다. 그 이유는 2호선 때문이죠. 아무래도 서울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2호선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것은 바로 1물건입니다 1번, 2번, 3번 물건이에요. 감정가 9억 9천만 원, 약 10억 정도 되는 게 50% 떨어졌습니다. 50%. 서울의 부동산이 반값까지 떨어졌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런데 한 명이 입찰을 해서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을 하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겁니다. 지금은 보증금이 20%인데요. 원래는 10%거든요, 10%. 미납을 해서 20%로 바뀐 거예요. 10% 하더라도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을 포기하고 해당 물건을 미납했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같은 사람이 들어오셔서 낙찰받고 10% 날리고 포기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도 낙찰 받으시고 포기했습니다. 즉 낙찰자는 1억 5천만 원 가량을 포기하면서까지 해당 물건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진짜 심각하죠. 물론 뭐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해당 최저가보다 7천만 원 더 적었으니까 미납하지 않았을까요? 높게 적은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명 들어왔죠? 한 명 들어왔습니다. 한 명. 한 명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뒤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분이 입찰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물건은 유찰됐을 거죠. 30%대로 말이죠. 서울 부동산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시세보다 비싼 거야? 싼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평당 1192만 원입니다. 실거래가 보니까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지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플랫폼 가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뒀으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산은 여기 이렇게 거래된 가격들이 있습니다. 2024년 3월달에 거래됐던 거, 2월달에 거래됐던 거, 작년 9월달에 거래됐던 거.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하이엔드라는 큰 지산이 3월달 이후로는 실거래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도 높은 금액이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찍어보시면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하이엔드가 전혀 싼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네이버 부동산 볼게요. 1570만 원, 1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경매로 나와 있는 게 1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사야 되나요? 안 사야 되나요? 실평수당 500만 원 가량이 싼 거라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해당 하이엔드 1차 타워를 사고 팔고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차에 전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냐라고 하면은 금리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클 거라 생각을 해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매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지산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1200만 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지 아세요? 아니요. 주변에 있는 것들도 비쌀 겁니다. 여기는 2천만 원이 넘잖아요. 바로 옆인데 여기는 1400만 원, 1500만 원. 이거는 1600만 원. 여기가 1700만 원이래요. 여기가 1600만 원이래요. 어디 사시겠어요? 여기랑 가깝죠. 여기는 약간 좀 오르막길이죠. 하다 보니까 이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1600만 원. 그래도 살 거냐 했을 때에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족장님, 해당 아파트형 공장을 언제 우리가 낙찰받아야 되나요? 이게 또 포인트죠. 그거에 대한 지표는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해당 물건을 내가 얼마에 사야지만이 얼마에 팔 수 있다는 그 기준에 대한 개념을 실소유자에 대한 입장을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해드릴게요. 내가 실사용자야. 이자가 200만 원이야. 그런데 월세가 180만 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월세로 살죠. 이자가 200만 원이야. 월세가 250만 원이야.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매입을 한 다음에 매달 200만 원만 이자로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월세로 들어간다 그러면 250만 원 내야 되니까요. 이 사람은 실사용자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이자가 높아. 그러면 이 사람 월세로 살 것이고요. 월세가 높고 이자가 낮아. 그러면 매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임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평당 48,000원, 45,000원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5억에 대한 한 달 이자는 얼마일까요? 5억에 대한 한 달 이자. 5억에 대한 한 달 이자는 5% 기준으로 208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임대료 얼마였죠? 4.5만 원. 많이 받은 5만 원. 이렇게 됐죠. 그러면 40평이요. 얼마죠? 곱하기 42평. 189만 원. 최저가로 생각하면은 189만 원입니다. 5만 원 받는다. 210만 원. 이렇게 되죠. 내가 월세로 들어가서 내는 이자는 189에서 210만 원이에요. 이조차도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나가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서 더 낮춰야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달에 이자는 얼마예요? 5% 기준으로 208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실사용자로 들어가면은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손볼 게 많아. 근데 임차인으로 들어가면은 인테리어 해주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는 실제로 사서 들어가는 것보다 임차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자는 움직이는 금액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유찰돼야 된다. 여기서 더 떨어진다.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지만 저같이 투자자 입장이라 그러면 해당 지사는 감정가가 10억이든 12억이든 15억이든 상관없이 지금에 있는 금액에 임차를 줄 때에는 손해를 좀 볼 수 있다.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낙찰을 받는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또 하나의 문제는요. 벽체가 없어서 각각 따라봤던지 두 개 하나 받는다 그러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이슈는 굉장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럼 매입을 해야 되냐? 아니다. 이런 것 같이 부동산을 봤을 때 싸다고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급변하는 시기에 내가 한 발 한 발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언제 팔릴까? 어떻게 팔릴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다 그러면 우린 투자에 대한 실패를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란 말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슬픈데요. 다시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지사는 어쨌든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자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언제 매입을 할지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입찰하셔야지만이 우리는 손해를 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